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멘토 역할을 했다는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다. 물과 기름 같은.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융화할 수가 없는 성격이 만나버린 거다. 동의하세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가요? 저는 제가 먼저 당대표 하고 있었고요. 제가 당대표 하는 동안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거예요. 저희 궁합을 맞춰주신 거는 당원과 국민들이죠. 제가 그런데 제가 무슨 간택했습니까, 대선 후보를? 아니,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건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를 좀 깔본 거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깔본 것 같다. 예를 들어 퀴즈를 낸다든지 숙제 낸다든지 비단 주머니 주면서 지하철에서 인사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깔본 것으로 윤 후보를 자극한 건 아니겠냐. 거기서부터 앙금이 쌓이기 시작한 건 아니겠는가. 맞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예. 그 당시에 11월, 1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선거 운동 양태를 바꾸지 않았으면은 못 이겼을 거라 보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심평 교수 같은 분들의 말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선거 전략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후보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해라 하고 잘했다 못했다 점수 주고 이런 것들까지는 안 가서도 되지 않았겠느냐, 모욕감을 좀 대통령이 느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안 했으면은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세요. 자, 그게 이제 12월 21일 날 네. 제가 선대위원장 하면서 그 선대회에 가가지고 요거 챙겨봐라 했더니 조수진 의원이 갑자기 내가 당신 말을 왜 듣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선대위는 안 한다고 난 그냥 떠난 거였어요. 전 떠났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네. 조수진 의원이 그 한 걸 지적하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실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건 저도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한 2주 뒤에 이제 지지율 폭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왜 안 돌아오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의총 열어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탄핵하자니 이러면서 협박조로 이제 당장 의총에 와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날의 비하인드 말씀드리면요. 네. 1월 6일인가요 그때? 1월이었어요. 의총 할 때 보면요. 나중에 엔딩은 뭐냐면 제가 가가지고 의총장에 다 의원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고 대통령이 등장해서 따봉 날리고 그 차 타고 가고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결의문까지 추진하자 이 대표가 30분 가까이 반발 연설을 하는 등 내홍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8시쯤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을 방문해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시 의총장에 들어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원팀을 선언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다 잊어버리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전에 뭐였냐면요. 협박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원내대표니 뭐니 수석 부대표니 찾아와가지고 협박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예시한 분들은 네 정치 못하게 하겠다는 부탁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고밖에 안 했어요. 오전 내내.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싫은데. 아니 문 닫아놓고 의총해가지고 저한테 훈계하려고요? 네. 제가 왜 훈계 왜 들어줘야 됩니까? 끝까지 제가 있으면서 그 카메라 다 들어오게 하고 공개적으로 의총장에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조건 받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이 이제 그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하철 인사. 예. 그게 뭐냐면 그 전날에도 협박했어요. 뭐라고요? 내일 우리가 너 탄핵한다고 난리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3가지 정도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후보가 만약 할 의향이 있으면은 내가 선대위 복귀할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슨 사고가 터진 줄 아세요? 뭐였죠?
그때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히겠는데 그걸 전달하기로 한 인사가 예. 애초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들을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전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분이 참 대단한. 누구예요? 네? 그분은? 나중에 방송 카메라 꺼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할 생각 없다. 일정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계속 그걸 주문하셨던 거는 이 정도 내가 선거 전략 세우는데 이 정도는 같이 해야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계속 주문하셨던 건. 그게요. 선거라는 거 저도 2016년에 선거 처음 뛰었을 때는요. 그 총선 처음 뛰었을 때는 저도 되게 거만하게 선거를 치렀고 네네. 가가지고 나 방송도 많이 했는데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어디서 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선거 치러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고 서울에서 정치 노원 구정도에서 빡세게 정치하잖아요. 인사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2018년에는 제가 팔자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기호 3번으로 나와가지고 선거 치러 보니까 야 이건 더 절박한데 해서 느낀 게 있고 네. 2020년에도 제가 선거 치르면서 야 이 어려운 동네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냐 하면서까지 했던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거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선거 방식이 전 정립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를 처음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무원 하다가 바로 나와서 이제 몇 달 만에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숙성 코스로라도 그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문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제가 무슨 뭐 지하철 인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게 무슨 후보 망신 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오해가 계속 쌓인 거예요. 오해가 계속 쌓인 건데 좀 더 허심탄회하게 풀 수는 없는가, 지금이라도.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핵관을 빨리 쳐내라고 하잖아요. 윤핵관을 쳐내라? 네. 그건 왜 그걸 지금 주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 대통령 측근에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화났다 저것 때문에 화났다 그래서 이준석이 저렇게 당해서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방식으로는요. 패싱 입당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입당 전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한 거겠죠. 들어갈 때부터 이준석이 길을 죽여야 된다. 그게 다 그러면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측근 그룹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통 선제 공격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 자체가 그 정도인 사람들과 정무를 하고 있으면은 뭘 해도 비슷한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내내.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입당하면서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없는 날짜를 골라서 입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뒤에도 보세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걸 차려놓고 입당하자마자 당대표 때리잖아요. 그 후보 측에서. 뭐 오라가라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재자가 지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재는 무슨? 5글자예요, 이번에는. 네? 중재는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선거 때부터 네.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혹시 후보가 해주실 의향이 있으면은 저도 뭐 공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재자가 전달도 안 했다고요.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까. 전달했을 때 뭐라고 하시지 아니까. 뭐라고 하시는데요? 중재자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